지난 시간에 벚꽃이 좀 펴 있었는데, 요거 주말에 너무 추워가지고, 한마당 발라서 다 져버렸네. 이번 주에 일본 가서 벚꽃을 좀 볼 수 있으려나 했더니, 아마 일본은 더 빨리 피고 빨리 지니까, 못 볼 것 같고요. 약간 보고 싶으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富士산 한 중턱으로 한번 가볼까. 자,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 풀다가 소리가 나고 있나? 잘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되나? 되고 있나? 네. 네, 전체 범위에 막 너그러져 있어서 문제가 어쨌든 오늘은 그리고 5쪽에 2번 할 건가? 5쪽 2번? 5쪽 2번 맞다. 무릎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고른 거. 다이아몬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가까이 비싸 허울나게. 그래서 비싸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돌멩이처럼 주스면 금강석이라고 해요. 금강석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단단한 물질이고 제일 비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흑연은 어디 있나요? 흑연. 여러분 연필심이야. 연필심이 흑연. 네, 그런 녀석입니다.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A. 다이아몬드는 원자 전부가 이온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다. 이온결합 밑줄 봐봐. 이온결합. 그리고 탄소가 몇 번 결합할 수 있다고? 4번. 그쵸? 니, 배, 비, 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니, 배, 비, 키 4번째라고. 그치? 4번째니까 최각전자, 원자가 전자가 4개. 결합을 4번 하는 거라. 그래서 얘가 다른 탄소하고 이렇게 다른 탄소하고 요 탄소가 요걸 내놓고 요 탄소가 요걸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하죠. 얘하고 뭐 전자를 공동 소유한다. 공유 결합. 그치? 그러므로 여기가 딱 틀린 거야. 다이아몬드는 원자 전부가 무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함으로 매우 단단하다. 얘도 결합을 하고 얘도 결합을 하고 얘도 결합을 하니까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 얘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4개야. 요게 하나, 둘 이렇게 막 마구.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뭐라고 하냐면 그물구조라고 합니다. 그물구조. 구조를 굳이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는 그물구조 4개씩 해서 여기저기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연은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탄소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검기 등딱지 같이, 그지?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얘가 4번 결합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그러면 봐봐.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얘 결합했었으니까 이거 하나 남잖아. 이게 조금 남는 꼴이야. 여기 전자가 여기가 전자 하나가 약간 남아. 그러면 얘도 그러겠지. 얘도 전자가 하나 남고 얘도 하나 남고 얘도 하나 남고 이런 꼴이 된다. 이것들이. 그걸 보통 우리가 여기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 있냐면 봐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 요 전자들이 여기에 핵과 핵 사이에 꽉 잡혀서 이동을 못 해요. 공유 결합한 녀석들은 이동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공유 결합을 했는데 요쪽이랑도 살짝 하고 요쪽으로도 살짝 하고 또 요쪽 놈하고도 살짝 하고 있어 얘가. 그러다 보니까 살살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끊어져요. 이렇게 잘 끊어져. 그래서 얘가 싸돌아다니기가 편해. 그래서 연필심은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므로 뭐 전기 통한다. 자, 공유 결합 화합물 중에 유일하게 전기 통할 수 있는 거 암기해야 돼. 뭐? 흑연. 흑연은 뭐 한다? 공유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 통한다. 아시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층에도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여기에 있는 탄소가 살살 붙어 있어. 살살. 선생님 살살 붙은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자, 내가 얘기했잖아. 결합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가깝다, 멀다? 가깝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길이에 비해서 여기가 정육각형이니까 A 길이가 똑같아. 근데 요 층하고 층에 있는 건 B야. 근데 보니까 얘보다 얘가 거리가 멀어요. 얘보다 얘가 거리가 멀다는 뜻은 세게 붙었다, 살살 붙었다? 살살 붙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연필을 샥 그으면 연필에 있던 요 층이 싹 벗겨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비연필 이런 거는 뭉탱이로 두껍게 요 층이 두껍게 확 벗겨지는 게 뭐 사비연필이고 막 4H 이런 거 있잖아. 거의 그냥 돌멩이 같은 놈. 그런 놈은 아주 한층 벗겨지기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됐나요? 네. 전기 통하니까 여러분 연필심 가지고 뭐 그런데 알겠지? 전기줄 이런데 이런 게 장난하면 돼? 안 돼? 안 된대.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연필심이 빨갛게 되면서 탑니다. 도선보다 얘가 저항이 조금 그래도 크기 때문에 여기가 빨갛게 되면서 확 타요. 여러분 화상이 있습니다.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어. 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흑연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꼭 기억할 거. 흑연은 무슨 구조? 층과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층상 구조. 이거 한 층을 벗겨내면 요즘 그래핀이라는 게 돼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핀은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당연히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잖아. 그치? 요거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전기 통한다. 유민아 열심히 써라.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요 그래핀은 이렇게 판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게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요게 그래핀, 요건 뭐라 그래? 탄소 나노튜브. 그러면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했다? 전기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 구조를 한 겹 띄워놓은 거고 요걸 약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처음에 이걸
요즘은 과학적으로 이걸 막 만드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갖다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했다가 딱 띄어. 그럼 이게 한 껍데기, 이 껍데기 하나가 탁 벗겨질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들 하는 게 좀 유치하죠,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이제 거의 첨단 미래 신소재라고 그러죠. 신소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서로 몇 개와 하나, 둘, 세 개와 공유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하나, 둘, 셋, 네 개와 결합했다. B를 한번 보겠습니다. 흑연은 평면 분자가 층을 이루고 있는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얇은 판 형태로 뭐 떼어내기 쉽다. 떼어내면 뭐야? 그래핀이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C. 다이아몬드는 전기 통한다, 못 통한다? 못 통한다. 누군 통한다? 흑연은 통한다. 그래핀은 통한다. 탄소 나노치고 통한다. 이렇게 됩니다. D. 흑연의 결정은 각각의 탄소 원자가 인접하는 몇 개와 세 개와 다이아몬드는 네 개와 이렇게 됩니다. 이 봅시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탄소로 돼. 이것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화학식으로 쓰라고 C 끝이고 요 흑연도 화학식으로 쓰라면 C 끝이야. 똑같잖아. 같은 원소로 돼 있고 한 가지로만 돼 있어. 이렇게 한 가지의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요런 서로 다른 같지 않죠, 그죠? 예, 요 서로 다른 요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같은 원소니까 동동동동동 같은 원소니까 그쵸? 체 맞습니다. 동소체. 황도 단사황, 사방황, 고무사황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있어. 뭐 같은 원소니까 동소체. 인도 뭐 황인, 정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서로 달라. 얘는 불 잘 붙고 막 해롭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동소체. 근데 이런 학생이 있어. SO2, SO3도 동소체죠, 선생님? 아닙니다. 얘는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어요. 동소체는 탄소 이렇게 황하고 황하고 산소로 돼 있으니까 같은 원소로 돼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동소체라는 거는 이렇게 화합물은 안 돼. 뭐만 한 가지 원소로 돼 있는 거. 오케이?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을 때 동소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물음 3 갑시다. 전이금속 원소의 조합은 어느? 전이원소와 대비되는 용어가 전형원소. 전이원소, 전형원소. 전이라는 한자는 천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주로 전이라고 읽고요. 생물에서는 천이라고 읽습니다. 천이. 식물군 천이 막 이러면 소나무가 자라다가 화렵수가 와가지고 소나무를 막 때려가지고 야, 너 나보다 햇빛도 잘 못 먹고 하니까 꺼져줄래? 그러면 소나무가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화렵수한테 지배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는 어때? 화렵수가 쫓아오지 못할 만큼 힘든 곳에 가서 살아남아. 그건 뭐냐? 바위에 막 뿌리를 바위에 내립니다. 소나무. 철갑을 두른 우리 소나무 사랑하잖아. 지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철갑 다 벗겨져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산성비 맨날 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공해가 막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소나무들이 괴로워하고 있어. 우리가 잘 보호해야죠.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 외우게 했잖아. 근데 선생님 외우라는 방식으로 안 하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베이비들 있어요. 그것만 고수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거 하라고. 자, 수혜야 뭐야? 빨리 따라해봐라. 수혜야 니베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해서 니베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외우라고. 니베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외우라고. 왜 아직도 수혜립에 붕탄질산 이러고 앉았는 거야? 다음에 내 이거 외우라 그래가지고 수배립에 붕탄질산 하는 놈들 다 싸대기 깐다. 알았지? 니베 비키니 오픈해 하라고. 그래야 봐봐. 탄소 니베 비키잖아. 최각전자 몇 개야? 4개 딱 되잖아.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서 멈추려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선생님이 아는 거에다가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그지? 이런 걸 다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 뭐라고? 입에 비키니 오픈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나, 마, 알, 지, 펩시, 콜라 되겠습니까?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얼마나 간편하냐. 야, 선생님이 평생의 역작이야.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나 정말 화학 선생이랑 화학 선생님 다 만나가지고 야, 원석이 빨리 외우는 방법을 빨리 공유를 해보자 해서 내가 최종 완결판으로 한 거야.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얼마나 편해. 이거를 남아유 인황염아 이렇게 하는 놈들 있어. 아직도 촌스럽게. 그렇지?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펩시의 P 인이 최각전자가 뭔가 봐봐. 나만 알지 펩 이렇게 하면 되잖아. 최각전자 몇 개야? 5개. 쌍 이건 혼자 있는 거 뭐라 그래? 홀전자 비공유 전자쌍. 빨리빨리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 뭐야? 깔깔 끼 그래서 20개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외워야 돼. 우리 스틱을 바꿔라. 스틱 바꾸렴. 이게 우리 수의 남친이 철수잖아. 철수가 막 하키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키장에 나 게임하는 거 봐봐 이러고 가서 했는데 막 바디 체크 한 3번 나가니까 나가 떨어지고 하키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수혜가 철수를 위로하느라고 야 스틱이라도 좀 바꿔봐 해서 스틱 바꾸렴. 스틱 바꾸렴 되겠습니까?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크롬입니다. 스틱 바꾸렴. 그 다음에 망칠 거냐 게임을 망칠, 망철, 망아니지 철, 망칠, 뽀니 이 뻥쟁이, 구라쟁이야 이렇게 갈 거야. 구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요 전형. 여기가 뭐야? 전형에서 전형으로 옮아가는 데에 있다. 옮아간다. 뭐 전이야. 전이 원수.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전형 원수. 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걸 모르는 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 한국의 화학하고 일본의 화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만약에 우리나라 화학에서 문제 내면 뭐 샤딩이 맞아 죽어. 진짜 출제위원이 야 미친놈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본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찾으셨나요? 알루미늄 크롬. 알루미늄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남한알 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형 원소야. 크롬은 여기 있네. 아이고. 두 번째 거 구리 규소. 구라 여기 있네. 근데 규소는 여기 있네. 전형 원소에 하나씩 섞여 있네. 망가니즘 마그네슘 여기 있고요.
망가니지 여기 있습니다. 칼슘, 니켈. 칼슘 여기 있네요. 칼슘. 니켈 여기 있네요. 철, 코발트. 철, 코발트 여기 있네요. 이런 주기율표를 30번까지 외워야 됩니다. 유민아 다 외웠냐? 유민씨 다 외웠나요? 뭐 외웠는지 지금 가물가물하지? 여러분 공부할 때 자세를 있잖아. 집에 있는 소파처럼 앉으면 안 돼. 이런 학생들 공부를 하는데 다리 꼬고 이러고 공부해요. 불안정한 자세에서 공부하면 신경 쓰여서 오래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부는 좀 클래식한 얘기지만 바른 자세로 해서 하는 게 오래 버틸 수 있고요. 예, 집중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작은 걸 지켜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큰 힘이 돼줍니다. 보탬이 돼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바른 자세로 하고 공부할 때 무슨 특별한 요령이 뭐 있겠어. 바른 자세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그래서 공부하고 또 쉴 때 화끈하게 쉬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쇠한 입에 비키니 오픈에 나만알지 펩시콜라 깔깔 스틱 바꾸렴 망칠거니 구라 이렇게 해서 30개 외우라고. 알았나요? 그래야 이런 문제 야 이건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랑 마찬가지다. 30분까지 외우기만 하면 아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물음표로 가겠습니다. 수용액의 pH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여러분 이 pH라는 거는 자, pH에다가 별표 해봐. 옛날에 이거를 했지. 저 유럽이나 독일은 폐하라고 읽었어요. 폐하. 얼마나 중요한 걸 폐하라고 읽겠어. pH라고 그냥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달걀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야 공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블나게 막 해가지고 야 막 이래가지고 킬로미터야 막 이러면 볼펜도 많이 들어가고 짜증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10에 뭐 10승 킬로미터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근데 야 요거에 100배래 또 막 이러면 야 그러면 10에 10승에 100배라고? 그러면 100인가? 막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지수나 소수점 이런 거 있잖아. 0.00000 막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나노미터가 9번째 나오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게 나노미터란 말이야. 10의 마이너스 1 요거를 우리가 1나노미터 이렇게 하는 거야. 붙여놔가지고 이거. 그래서 요런 것들 이런 극히 작거나 너무 큰 숫자들은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꾀돌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꾀를 낸 거야. 로그라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한 거지. 개발해가지고 우리 화학에서도 그걸 써먹어요. 왜냐? 물 속에 H 플러스는 있잖아. 이 녀석의 농도를 보통 요렇게 쓰는데 H 플러스의 농도가 막 10의 마이너스 뭐 8제곱 몰 퍼 리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 짜증내는 거야.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내니까 야 이걸 좀 간편하게 계산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여러분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든 나누든 취하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로그를 이렇게 취해줘요. 그러면 등호가 여전히 유지가 되지. 유민아 책 가지고 가서 저 뒤에 가서 서서 해. 유민아 그거 가지고 와서 저 뒤에 서서 해. 너 오늘 맛있는 거 먹었나? 그래서 요 녀석을 이름 짓기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열로 보내고요. 마이너스 로그를 열로 보내서 우리가
pH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pH는 뭐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일본은 또 이걸 써야 돼요. 또 우리는 안 써. 상용 로그에서 10 생략해버려 말인데 일본은 이걸 생략하면 자연 로그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메리칸 스타일로 하지. 우리는 자연 로그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을 여기다 써야지. 요거 여러분 여기 이거 안 쓰는 거야. 아유 이거 안 쓰는 거야 여러분. 됐나요? 요게 뭐라고? 요게 뭐라고? 요거 됐나요?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COOH가 이렇대. KA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PKA는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P는 뭐라고? P 뭐야? 어디나 똑같이 마이너스 상륙로그. 오케이? 그 다음에 KA가 얘야. 그래서 넣으라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럼 얼마? 어머나 얘가 앞으로 탁 나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로구나. PKA가 5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눈치 깠어? OH-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그러면 얘는 OH를 구해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다고. 마이너스 로그 OH, OH가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얼마? 뿅! 이렇게 가는. 됐나요? 이건 약속이라고. 이 약속을 기억을 못 해버리면 우리 꽝이잖아. 나 옛날에 집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신천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신천역에서 기다리다가 못 만나가지고 코골락이 터졌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생일날이었어. 그래서 마누라한테 거의 얻어 터져 죽을 뻔했어. 이게 기억을 어영부영하게 막 귀뚱으로 들어서 그래. 귀뚱으로. 지금은 그래가지고 신천하고 헷갈리니까 요 신천을 새로운 천이 뭐야? 이거 개천이야. 그래서 뭐 이름을 바꿨어. 세개월인가? 무슨 욕이지 여기? 잠실 다음이 뭐니? 세네? 잠실 세네입니까? 그냥 네라고 돼 있는 거야? 나 한글로 바꿔볼 거라. 그래. 신천하고 헷갈려가지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정의를 딱 나오면 있잖아. 이건 기억의 영역이야. 무슨 이해고 캐나 그리고 있냐 여기에. 기억을 하라고. 기억 안 하면 그냥 꽝이야. 아시겠죠? 과학에서 말하는 요 P라는 건 뭐다? 어딜 가나? 마이너스 상용로그. 됐나요? 그러면 H 플러스에 마이너스 상용로그 취한 거. POH 하면 OH에 마이너스 상용로그 취한 거. PKA 그러면 KA 값에다 마이너스 상용로그 취한 거. 됐나요? PKB 그러면 KB에 마이너스 상용로그 취한 거.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뭘 물었어요. pH에 관해서 A 0.1몰/리터 아세트산의 pH는 같은 농도의 질산의 pH보다 크다. 그래서 CH3, C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HNO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얘도 0.1몰/리터고요. 얘도 0.1몰/리터입니다. 이 녀석의 pH는 얼마고 이 녀석의 pH는 얼마냐?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이거 돼? 이거? 에이? 딱 보자마자 됩니까? 계산도 안 했는데 봐봐 얘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강산약산
약산으로 여러분 기억할 거 뭐 아세트산 꼭 기억해야 되고 탄산음료 먹어도 되는 거잖아. 식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질산 먹어줘. 죽고 싶은 사람만 이거 먹는 거지. 그것도 외롭게 죽습니다. 외롭게. 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얘는 약산, 얘는 강산. 왜 강산이냐? H 플러스가 이 녀석이 뭐 더 많이 있어서 그래. 얘도 100개 넣고 얘도 100개 넣었는데 얘는 H 플러스를 한 개밖에 못 내. 얘는 강산이라는 놈은 100개 넣으면 H 플러스가 100개 생겨요. 그래서 약산인 아세트산보다 강산인 질산이 H 플러스가 많다. 이까지 동의하시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66, 요 녀석의 성격을 좀 알아놔야 돼. 이걸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봐봐.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pH 계산 한번 해보시죠. 암산하고 있습니까? pH 얼마입니까? pH. 이걸 넣었더니 봐봐. 마이너스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요 놈이 여기로 가서 여기 없어지잖아. 플러스로. 그럼 뭐야? 이거만 보면 되는겨. 여러분 수학할 줄 알죠? 이거만 보면 되는겨. 오케이? 그래서 어머나 얘는 1 됐나요? 얘 해야겠더니 얘 때문에 잘 모르겠어. 아씨 이건 되잖아. 얼마? pH가 이거만 보라고. 이거 10 위에 있는 것만 보라고. 3 얘는 얼마? 됐나요? 이게 뭐 계산하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하는겨. 그럼 여러분 이건 때려잡아야 돼. 얘는 보세요. 1과 그지? 만약에 이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얼마겠어? pH가 2. 그죠? 근데 봐봐. H 플러스가 10배 많으니까 1 줄어들어. 10배 많으니까 또 1 줄어들어. 얘보다 얘가 뭐야? 100배 많잖아? 그러면 2 줄어들어. 됐나요? 로그가 그거야. 그럼 얘는 그냥 때려잡아야지. 이거와 이거의 중간 숫자니까 pH가 얼마? 1.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야. 됐나요? 자세히 계산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로그 여러분 아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pH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pH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고, 그죠? pH가 1 커질 때가 아니라 작아질 때마다 H 플러스의 농도는 10배 뭐 얘가 pH가 작아지고 잘 보고 있지? pH가 작아질 때마다 H 플러스는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 10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pH가 1이었던 놈이 pH가 3이 됐어. pH가 커졌잖아? 그럼 H 플러스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일단 작아졌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작아졌구나. 몇 차이나? 2 차이 나잖아. 1마다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이니까 몇 분의 1이야? 100분의 1. 되겠나요? 그래서 pH가 3 차이 나면 몇 분의 1? 1000분의 1. 아니면 100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됐나요? 2 차이 나면 100배. 됐나요? 그래서 로그 겸 우리 화학에서는 요 정도 뺏기 그냥 다 쓰는 거야. 작아질 때 농도는 10배 뭐라고?
커진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트산은 농도가 똑같은 아세트산의 0.1몰의 아세트산의 pH는 0.1몰의 질산의 pH보다 약산이니까 H 플러스가 조금 있으니까 pH는 어떻게 돼?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A입니다. 확실히 알면 뭔가 확실히 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이런 거 문제 하나 맞추는 거야. 자신 없으면 또 2번, 3번 막 가면서 시간 가잖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확실히 그냥 A 알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B로 한번 갑시다. 0.1몰의 황산의 pH는 같은 농도의 염산의 pH. 자,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요? H2SO4하고 HCl이야. 둘 다 절대적 강산이야. 얘도 강산. 근데 얘가 0.1이고 얘도 0.1 농도가 같아. 근데 봐봐. 얘는 100개면 얘를 100개 낼 거야. 근데 얘는 100개면 일단 여기 2가 있으니까 한 개씩만 내도 100개고 한 개보다 더 내면 플러스 알파 100보다 더 좀 많을 수 있겠죠. H 플러스가. 맞나요? 그러므로 H 플러스가 많으니까 더 산성이 세지고 산성이 세지니까 pH 값은 작아져야 돼.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0.1몰의 황산의 pH는 같은 농도의 염산의 pH보다 작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구체적인 계산을 막 때리라는 게 아니야. 크다 작다 정도만 여러분 빨리 판단해서 그런 pH에 관한 pH와 H 플러스의 농도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됐나요? 네. C 가겠습니다. pH가 12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 페놀프탈레인용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은 파란색을 나타낸다. 또 이거 지시약 색깔 여러분 외워버립시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 일본말로 무지개가 뭡니까? 니지? 그쵸? 니지인 것 같아. 맞아?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 무한하게. 내가 그 니지? 미지야? 니지? 내가 왜 니지를 기억을 하냐면 박진영이 일본에 가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애들 뽑아요.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잘 노는 베이비들을 뽑아서 그룹을 하나 만들겠대. 그게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냐? 니지 프로젝트입니다. 무지개 같은 다채로운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뽑아서 그룹을 만들겠다. 그래서 니지 프로젝트를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뽑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몇 년 전 얘기야. 코로나 조금 전이었나? 코로나 때였나? 그랬어. 니지. 근데 오늘 니지의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지시학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써. 리트머스 시험지 또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못 외우면 불안할걸?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야.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용액에 파란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었더니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러고. 에? 진짜야? 이런 느낌 들잖아. 아는 학생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쫀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나 까먹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운틴의 원리로 외우겠습니다. 산인데 마운틴은 그냥 산성은 아니잖아. 근데 그냥 연상을 해서 산이야. 산은
이 푸르다가 단풍이 들면 아까이로 변합니다. 푸른 산이 단풍이 들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무로 종이를 만들잖아. 여기에 있는 나무가 키가 종이가 되는 거야. 자, 산은 푸르다가 붉게 단풍 든다. 이렇게 해서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염기는 반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 푸른 걸 넣으면요? 아니, 붉은 것도 푸르게 만드는데 푸른 놈은 그냥 푸른 거니까 색깔이 안 변하지.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지시학이 우리 약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혼자 막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할 때 외워버려라. 알았지? 무지개 한 번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약간 리듬을 타기 위해서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보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안 가는 건데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 녀석이 누구냐면 페놀프탈렌이에요. PP 썼는데 나중에 선생님 PP 오줌이에요? 이러지 말고 PP 뭐라고? 페놀프탈렌이야. 페놀프탈렌. 여러분 빨강, 주황, 노랑은 뭐야? 오렌지 색깔이잖아. 오렌지가 덜 익은 노란색, 그지? 좀 익으면 이게 주황색, 그러다가 허벌나게 익으면 발그스름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메틸 오렌지. 약자로 씁시다. 메틸 오렌지. 페놀프탈렌 써줄까? 그 다음에 BTB. 이거 좀 길어. 브롬 티몰 블루입니다. 블루. 그럼 지시학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낼 수 있는 지시학은 리트머스 종이, 그다음에 이거 페놀프탈레인, 메틸 오렌지 이거 2개 정도고 BTB도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다른 놈 나오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찍어야 되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재수없게 고등학교 과정에 잘 나오지도 않는 놈이 정답이 되는 그런 이상한 문제를 만나겠냐고. 그럴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주 보던 거로 하세요. 아시겠죠? 꼭 영어 시험 볼 때 바로 놓기 막 이런데 보기를 집어넣을 때 아는 단어 안 넣고 괜히 모르는 단어가 답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백발백중 틀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는 거 그냥 쑤셔 넣어. 그렇지? 정말 이건 아는 단어 중에 얘는 절대 아니겠다 빼고 좀 이거 좀 이러면 어쨌든 됐나요? 네. 그러면 색깔이 어떠냐? 페놀프탈렌 산성, 제일 왼쪽이 산성이야.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에서 뭐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뭐 빨간색. 그래서 염기성 알아보는데 짜자장 짱 알았죠? 염기성 확인하는데 제일 좋은 지시한 뭐야? 페놀프탈렌. 염기성에서 무슨 색? 무발이니까 빨간색. 자, 메틸 오렌지는 무슨 색?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노란색. 근데 여러분 요
중성을 여러분 만나기 힘들어요. 중간색. 얘랑 반반 있을 때. 그 다음에 BTB는 노란색.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뭐 염기성에서 파란색. 아시겠죠? 무지개 빨주노 청파남보 이러면 끝난다고. 그래서 지시학을 이렇게 딱 이제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그래프 보면 이거를 어디다 또 써먹을지 볼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본은 무슨 모든 체계를 다 갖추고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여러분 이 문제 그냥 오늘 복습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일단 복습해. 나 딱 요까지만 알고 놀아야지 이러고.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뭐 인수분해 잘 몰라. 그럼 앞에 것부터 다 하려고 그래. 뭐 도형, 벡터 좀 하려고 하니까 야 도형에서 이런 거 좀 했지. 그럼 도형 다 하려고 그래. 인생을 거기다 다 팔아 먹어야 돼. 우리 인생을 그냥 거기다 다 파묻어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그거만 딱 해. 그냥 약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날라리 선생 같잖아. 뭐 심각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뭐 요것만 하라 그러고 일단 요거나 외워 막 이러는데 그게 요령입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있잖아. 막 800쪽짜리야. 근데 중간고사 때 400쪽.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300쪽.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보냐. 찍어서 해야 돼. 그냥 찍어서. 그거 나오면 장땡이고 안 나오면 그냥 재시험 걸리는 거야. 그렇지 않고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세히 공부하겠어. 그러면 한 과목 하면 나머지 3과목 딱 빵꾸나. 아시겠죠?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시학은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서 수산화나트륨 무슨 성? 염기성. 염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을 확인하는 거 좋아. 무슨 색? 빨입니다. 빨간색. 그죠? 푸른색이 나타나려면 뭐야? 블루. 브롬티몰 블루. BTB를 써야지. BTB를 써야 뭐 염기성에서 파란색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살짝 보기를 바꾼 거야. 살짝. 또 BTB라고 해야 맞을 것을 페놀프탈레인 쏙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여러분의 헷갈림을 유도해보고 있는 겁니다. D. pH가 6의 염산을 물로 100배 희석을 했대. 여러분 100배 희석 미친 거. 우리는 100배 희석. 우리 100분의 1로 희석 이럴 것 같잖아. 그죠? 이게 100배 묽게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1 된 거야, 농도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 허물나게 잘하죠? 말면서 봐봐. HCl이 0.1몰 per 리터래. 그래서 얘는 100% 이온화가 되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0.1몰 per 리터가 되고 얘도 0.1몰 per 리터가 되는 거야. 세안 아카데미의 합격률은 100%야. 그러면 100명의 학생이 오면 이 학생들이 다 뭐야? 합격해가지고 다 그냥 대학생, 나이 각생이가 되는겨. 뭐 100명 들어오면 다 뭐 100명이 대학생 되는 거야. 추정 가능하죠. 그거랑 똑같은 논리가 강산에서 적용되는 거. 100개명 얘 하나도 이렇게 안 있고 100% 뭐 0.1몰 per 리터, 0.1몰 per 리터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이게 강산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쉬워. 계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준비됐나요? 0.1몰 질산이야. 얘는 강산이래. 그러면 이 녀석의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야?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라고. 오케이? 됐나?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꼬시고 있는 거야. 봐봐. 0.1몰 per 리터 HCl이 요건데 100분의 1이래. 농도가 100분의 1로 희석을 했대. 100배 희석이라고 해. 100분의 1 농도 이거를 일본에서는 100배로 희석했다. 희석, 묽게 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었는데 이 10분의 1에 100분의 1이래. 그러면 몇 분의 1? 1000분의 1 아니야 1000분의 1. 그죠?
그래가지고 어머나 H 플러스가 0.001 1000분의 1이니까 어머나 이거 야 10n-3승이니까 선생님이 pH 계산할 때 요것만 홀라당 쓰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pH가 3이 되죠. 맞습니까? 맞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어. HCl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몰퍼리터야. 몰퍼리터. 이거는 이제 10n-6승이야. 그러면 이거를 물을 딛다 부으면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H 플러스의 농도는 0.00001이었는데 이거에 100분의 1이니까 아이고 야 10n-8승이 될 거고 그러니까 pH는 더 선생님이 얘기하셨지 요거 갖다가 8 딱 쓰면 나이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맞고 요거는 다메야 진짜 이거 안 돼. 알았지? 다 보고 있냐? 왜 그러냐? 물은 pH가 얼마입니까? 물은 그렇죠 7이죠. 이게 맹물이란 말이야. 순수한 물. 여러분 여기가 HCl이야. 여기에다가 이걸 그릇을 한강무만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증류수를 한강물만큼 부어. 그러면 염산에 가까워 한강물에 가까워? 한강물에 가까워졌잖아. 그럼 맹물이잖아. 맹물은 pH가 얼마야? 7이야. 그래서 여러분 딱 수학적으로 물을 넣어서 물 켰는데 얘가 묽어지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맹물을 향해서 가야 돼. 10n-6승은 어디로? 10n-7승을 향해서 가고 그러므로 pH는 약 얼마? 7이다 이렇게 가야 돼. 됐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계산은. 그래서 D, pH 6의 염산을 물로 100배 희석을 했는데 살짝 계산해 보니까 얼마? 10n-8승이 되고 그럼 갑자기 염기성이 돼버리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pH가 7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 pH가 11이야. pH 11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10배 희석을 했어. 그랬더니 pH가 12가 돼. 여러분 pH가 11이야. pH가 12야. 그러면 pH가 커졌다는 말은 산성은 세졌어 약해졌어? pH가 커지면 산성은 약해진 거잖아? 염기성은 오히려 뭐야? 커진 거지. 물 탔는데 염기성이 더 세진데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무조건 X지.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말로 이해가 돼야 수식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pH가 11인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10배 희석하면 뭐가 약해져? 염기성이 약해져. 그지? 염기성이 약해지려면 산성이 세져야 되잖아. 염기성이 약해진다는 말은 산성이 세진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산성이 세지면 pH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10배 희석하면 pH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아니고 10 돼야 됩니다. 됐나요? 네. 나중에 좀 더 정밀한 계산이나 이런 거는 또 계산 문제에서 다루고 여기는 정성적이라고 해서 그냥 대강의 성격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기체 포집 방법 합시다.